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어제 저녁 북미 정상회담을 갑자기 취소하면서 북미 정상회담을 둘러싼 북한과 미국의 치열한 수싸움이 이어졌습니다. 코스닥 벤처펀드 자금이 공모주로 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벤처펀드 운용사들이 경쟁적으로 값을 높이면서 가격 거품과 상장 후 손실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수협은행이 최근 직원과 점포를 늘리고 대출 등 소매금융을 강화하는 등 타 은행들과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올해로 8년째를 맞은 2018 사회적 기업가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창업 아이디어 발굴, 자금 조달 등 사회적 기업의 모든 것이 한자리에 마련된 축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연장 양한나입니다. 북한이 어제 한경북도 풍계리의 핵실험장을 폭파하면서 비핵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어제 저녁 북미 정상회담을 갑자기 취소하면서 한반도의 정세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북한은 또다시 담화문을 통해 다시 미국과 만나자는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내 북미 정상회담을 둘러싼 치열한 수싸움이 이어졌습니다. 김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3, 2, 1. 북한이 어제 오전 11시부터 한국과 미국 등 5개국 취재진을 지켜보는 가운데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를 시작했습니다. 오후 2시에는 4번 갱도, 오후 4시에는 3번 갱도도 차례대로 폭파됐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은 지난 2006년 10월 9일 1차 핵실험 이후 2017년까지 모두 6번에 걸쳐 핵실험이 진행된 곳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이번 핵실험장 폐쇄는 지난 4월에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완전한 비핵화의 첫걸음으로 해석됩니다. 물론 북한이 이미 핵무기 완성을 선언하고 추가적인 핵실험 없이도 핵무기 개량에 나설 수 있지만 비핵화를 위한 상징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6월 12일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의 순항이 기대됐습니다. 하지만 한국 시각으로 어제 저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갑자기 남북 정상회담 취소를 선언했습니다. I have decided to terminate the planned summit in Singapore on June 12th.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백악관 홈페이지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공개 서한을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서한에서 아쉽게도 귀측의 최근 성명에서 나타난 엄청난 분노와 공개적인 적대감을 감안해서 저는 이 시점에서 오랫동안 계획된 회담을 갖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귀하를 만날 날을 무척 고대한다면서 마지막에는 정상회담과 관련해 만약 마음을 바꾼다면 지체 없이 전화나 편지를 주기를 바란다고 북측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북한은 곧바로 오늘 김계관 제1부상 명의로 담화문을 발표하며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김 제1부상은 담화문에서 위임에 따라 담화문을 발표한다면서 아무 때나 어떤 방식으로든 마주 앉아 문제를 풀어나갈 용의가 있음을 미국 측에 다시금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와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취소, 북한의 담화문 발표 등이 잇따라 이어지면서 한반도가 비핵화를 위한 숨가쁜 반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상용입니다. 지난달 5일 출시된 코스닥 벤처펀드 자금이 공모주로 몰리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에 많이 편입한 바이오주의 급락으로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공모주 확보를 통한 수익률 개선을 노리는 건데요. 하지만 코스닥 벤처펀드 운용사들이 공모주 선점을 위해 경쟁적으로 값을 높여 부르면서 가격 거품과 상장 후 손실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김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스닥 벤처펀드 출시 이후 수요 예측을 한 제노레이, 세종메디칼, 현대사료 등 세 곳의 평균 수요 예측 경쟁률은 860대 1에 달했습니다. 이는 올해 들어 코스닥 벤처펀드 출시 전까지 새로 상장한 15개사 수요 예측 경쟁률 평균의 2배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업체별로 보면 제노레이가 907대 1, 세종메디칼이 836대 1, 현대사료가 839대 1을 기록했습니다. 공모주 경쟁률이 이처럼 높아진 것은 포트폴리오에 많이 편입된 바이오주의 급락으로 코스닥 벤처펀드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운용사들이 수익률 개선을 위해 공모주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코스닥 벤처펀드의 설정 후 수익률 평균은 공모펀드가 마이너스 0.3%, 사모펀드도 0.7%에 불과합니다. 운용사들이 공모주 선점을 위해 경쟁적으로 값을 올리면서 일반 청약과 공모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제노레이의 경우 공모가 희망 범위 상단보다 12% 이상 높은 23,000원으로 공모가가 결정됐고 일반 투자자 청약 경쟁률은 1028대 1에 달했습니다. 세종메디칼의 청약 경쟁률도 922대 1을 기록했으며 공모가도 희망 공모가 상단보다 9% 이상 높게 결정됐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각에서는 공모가 거품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공모가가 오른 만큼 상장 후 주가가 떨어졌을 때의 손실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손실 규모가 클 경우 기업 공개 시장 위축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2분기에 남은 공모 물량은 현재 설정액 2조 5,200억 원을 돌파한 코스닥 벤처펀드의 2.54%에 불과해 공모가 거품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은행권은 정부의 정책이나 시장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은행별로 영업 전략에 큰 차이가 없는데요. 수협은행이 최근 대출 등에서 타 은행들과는 정반대의 전략을 보이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은행권의 인원 감축과 점포 축소도 수협은행과는 거리가 멀다고 합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가계부채가 포화 상태에 이르고 정부도 생산적 금융을 주문하고 있어 최근 은행권에서는 하나같이 기업 금융이 화두입니다. 이 가운데 개인 고객을 중심으로 한 소매 금융 강화에 나선 SH 수협은행의 행보가 눈길을 끕니다. 금리 경쟁력을 높이고 우대 조건을 단순화한 상품들이 무기입니다. 수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전용 상품인 SH 으뜸 모기지로는 우대 금리를 적용할 경우 여전히 연 2%대 금리를 제공합니다. 다른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연 5%에 육박할 정도로 치솟은 것과 비교하면 파격적인 셈입니다. 이번 달 출시한 신용카드는 캐시백 조건에서 전월 이용 실적을 제외했습니다. 또 지난달에는 모바일을 통해 금리 혜택을 높인 잇 자유적금을 출시했는데 20일 만에 3만 자를 돌파하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은행권 적금 상품으로는 최고 4%라는 고금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대 금리 조건이 단순하고 은행 지점 방문 없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이 수협은행이 소매금융에 힘을 집중하는 이유는 그간 특수은행 이미지에 갇혀 취약했던 일반 고객 저변을 넓히기 위함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시중은행들의 여신 중 소매금융 비중은 40에서 50%에 달하는 반면 수협은행은 20%대로 낮습니다. 일반 고객 넓히기가 목표인 만큼 부족한 오프라인 영업망도 더 늘릴 계획입니다. 현재 120여 곳인 점포를 올해 140곳 수준으로 늘리고 채용과 희망퇴직도 전체 직원 수 순증을 목표로 진행합니다. 최근 은행권이 직원과 점포를 줄여나가는 것과는 반대인 셈입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 추구하는 기업, 이른바 착한 기업을 사회적 기업이라고 합니다. 창업 아이디어 발굴, 자금 조달 등 사회적 기업의 모든 것이 한자리에 마련된 축제가 올해로 벌써 8년째를 맞았습니다. 시민들의 반응도 무척이나 좋았다고 하는데요. 고현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특수학교 설립,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는 게임이에요. 특수학교 설립을 둘러싼 정부 관계자라든지 주민들, 그들 간의 스토리에 대해서 추리하고 맞추는 스토리. 고용노동부 주최로 서울혁신파크에서 열린 2018 사회적 기업가 페스티벌이 역대 최대 규모의 창업 꿈나무들과 많은 시민들이 함께한 가운데 어제 화려한 막을 내렸습니다. 올해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창업에 도전하는 565개 창업팀을 응원하고 지난해 우수 창업자 시상을 비롯해 지난 7년간 육성된 창업팀이 교류하는 대규모 축제로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도 참석해 축하했습니다.
현장을 찾은 시민들은 생태계를 교란하는 물고기로 알려진 베스를 반려동물을 위한 친환경 영양 간식으로 업사이클링한 제품부터 폐지, 폐플라스틱 등을 활용한 제품까지 고루 관심을 보이며 그 의미를 경청했습니다. 되게 사람들의 편견에 의해서 버려지고 있는 많은 가치들이 대한민국에 많이 존재하고 있어서 그 새로운 식품들의 가치를 찾아서 반려동물 제품을 만들고 그 수익금을 통해서 유기동물 보호 활동이라든가 환경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회적 약자분들께서 많이 보청기를 착용을 못하시는 것을 보고 한번 합리적인 가격에 스마트 보청기를 개발해보자라고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말고도 여러 업체들이 이런 곳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더욱더 기분이 좋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기업 창업을 준비 중인 자를 선발해 사회적 목적 실현부터 사업화까지 사회적 기업 창업의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집계된 자료에 따르면 이 정책에 참여한 예비 사회적 기업가들의 경우 창업 성공률이 97%대에 이르며 2011년에 비해 크게 올랐고 창업팀 숫자도 매년 늘었습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어떻게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창업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는지,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꼼꼼한 안내를 통해 사회적 경제시장의 저변이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16일 일자리위원회가 새 일자리 대책 가운데 소셜벤처 육성을 강조한 만큼 사회적 경제의 연장선상에서 사회적 기업을 포괄하는 이 시장은 보다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많은 창업팀들이 육성되는 해여서 저희가 성과들을 확산시킬 수 있는 또 선배들과의 앞으로의 유대들을 또 연계해 나갈 수 있는 의미 있는 사회적인 그런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문제 해결을 고민하는 창업가 선후배들이 모여 서로의 열정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던 사회적 기업가 페스티벌. 최근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시민들의 발걸음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바쁘고 피곤한 현대인들에게 잠을 못 자는 것만큼 고민거리는 없을 겁니다. 숙면을 돕는 기능성 침구류가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유동현 기자입니다. 국민 100명당 1명꼴로 앓고 있다는 불면증.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잠을 이루기가 더 어렵습니다. 잘못된 수면 습관과 자세, 가려움증, 코골이 등이 대표적인 요인으로 꼽힙니다. 밤잠을 설치는 시민들의 눈길은 숙면을 돕는 기능성 침구류로 향합니다. 자고 일어나도 좀 피로가 안 풀리고 그런 게 있는데 여기 들어보니까 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기능성 침구류는 2011년부터 매년 10%대 성장을 기록하며 어느덧 전체 침구류 시장의 40%를 차지할 만큼 커졌습니다. 늘어나는 관심만큼 업계는 다양한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잠자리에 예민한 소비자를 위해 소재부터 꼼꼼합니다. 웰크론의 세사리빙은 초고밀도 국세사를 이용해 진먼지 진드기를 차단해줍니다. 아토피, 천식, 비염 등 알레르기성 질환을 앓거나 면역력이 약한 자녀를 둔 소비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매트리스 위에 깔아 수면 자세를 돕는 타퍼 제품도 인기입니다. 이부자리가 출시한 G2 제품은 기능성 신소재를 사용해 체압 분산을 돕고 척추를 받쳐줍니다. 기존 제품보다 온도를 1도가량 낮춘 점도 인기 요인입니다. 단연 소비자들의 주목을 끄는 용품은 베개입니다. 최근엔 기존 제품의 단점을 보완한 기능성 베개가 숙면을 돕고 있습니다. 아임 슬리핑의 프리넥은 공기 순환 구조의 에어블록 메모리 폼을 사용해 라텍스나 메모리 폼 사용 시 느끼는 답답함을 줄였습니다. 베개의 꺼짐 현상을 보완했고 컨디션에 따라 높낮이 조절도 가능해 직장인은 물론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숙면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용품 중에 하나가 베개입니다. 우리 회사는 특허받은 기술을 바탕으로 현대인들의 숙면을 도울 수 있는 베개를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숙면을 돕는 기능성 침구류가 늘면서 현대인들의 불편함을 돕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유동현입니다. 금요
금융당국이 중신용자들의 금리 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금리 대출을 담당하는 저축은행 업계는 정작 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 탓에 중금리 대출에 적극 나서긴 어렵다고 합니다. 특히 당국이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하며 정책 상품만 밀어주고 생색내려 한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왜 이런 엇박자가 나는지 금융증권부 이하라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이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이 대출 총량 규제 탓에 중금리 대출이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선 이 총량 규제의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가계대출 총량 규제는 급격한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로 지난해 처음 마련됐습니다. 특히 당국이 시중은행부터 대출을 억제하면서 이들 수요가 저축은행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는 조치였는데요. 지난해 3월부터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가계대출을 상반기 5.1%, 하반기 5.4% 이상 늘릴 수 없도록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저축은행 업계 가계대출 증가액은 전년보다 1조 원 넘게 줄었는데요. 지난해에는 금리도 올해보다 낮았고 대출 수요도 많았다는 점에서 가계대출을 억제하려는 당국의 총량 규제는 효과를 발휘한 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저축은행권의 중금리 대출길까지 막혔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총량 규제 후 저축은행의 자체 중금리 대출 상품 판매량이 반토막 났습니다. 중금리 대출은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한 중신용자들이 연 20%대 고금리를 사용하는 대신 10% 내외의 대출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저축은행들이 대출을 늘릴 양이 제한되다 보니 기왕이면 상대적으로 신용이 더 높은 사람에게 대출해 준 겁니다. 저축은행 대출에 총량 규제를 더하면서 중저신용자들을 위한 중금리 대출 취급액이 월 평균 약 40% 감소했습니다. 쉽게 말해 총량 규제가 중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 심사를 강화한 겁니다. 네, 총량이 제한돼서 저축은행들의 수익성을 위해 심사를 강화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은 이해가 가는데요. 그런데 당국이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독려하면서 정책 상품만 밀어주고 있다. 이런 말은 왜 나오는 걸까요? 현재 중금리 대출 상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의 자체 상품, 그리고 정부가 만들어 민간금융사에서 판매하는 사이돌 대출과 헬살론 같은 정책 상품입니다. 그런데 당국의 총량 규제에서 정부 정책 상품은 제외됩니다. 이렇다 보니 당국의 총량 규제에 맞춰 자체 대출 상품은 우량 고객 중심으로 영업하고 또 당국의 중금리 대출 활성화 주문에는 정책 상품 위주로 팔며 호응하는 신용을 낸 겁니다. 특히 사이돌 대출 등 정책 상품의 금리 조건이 저축은행의 자체 중금리 상품보다 못하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평균치긴 하지만 저축은행 자체 중금리 대출 상품의 평균 대출 금리는 연 15%인 반면 저축은행이 취급한 사이돌 대출 평균 금리는 16.83%로 더 높습니다. 바꿔 말해 총량 규제 전 15% 금리를 받을 수 있었던 소비자가 2%포인트 가까이 더 많은 이자를 내야 하는 정책금융 상품을 이용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네, 저축은행 자체 상품과 정책 상품 중에서 선택이 가능했던 이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사라진 셈인데요. 이 중금리 상품에서 나타난 총량 규제 부작용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입장이 어떻습니까? 네, 당국의 중금리 대출 활성화와 가계대출 총량 규제가 충돌하는 부분에 대해 물어봤는데요. 대출 총량 규제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업계와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해서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금융위 관계자 이야기입니다. 일단 대출 총량 규제라는 게 없고요. 저희가 규제하는 게 없고 원칙적으로는 자율적으로 목표를 설정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총량 규제가 강제사항은 아니다라는 얘기로 들리는데 사실 업계 입장에서는 당국이 구두로만 지시를 내려도 이를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요. 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걸까요? 네, 가계부채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크게 두 축으로 볼 수 있는데요. 우선은 증가를 억제하는 방향, 또 이 과정에서 자금난이 발생하는 저소득층과 중저신용자를 지원하는 방향입니다. 정부는 이 두 가지 정책 방향이 상호 보완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 상충되는 측면이 큽니다. 가계대출을 줄이면서 서민자금 지원은 늘리려다 보니 금융당국도 어정쩡한 태도가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중금리 대출 활성화만 보더라도 저축은행의 대출을 옥죄자 악영향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 강제적인 규제를 대놓고 시작하면 중금리 대출은 완전히 얼어붙을 게 불보듯 뻔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당국이 가계부채 증가를 모른 채 할 수도 없다 보니 자율규제를 꺼내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 와중에 자금이 필요한 서민들은 점점 더 높은 금리의 대출로 몰릴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저축은행은 수익성을 올리기 위해 법적 테두리 안에서 높은 금리대 상품을 판매할 수밖에 없고 여기서 빌려난 중저신용자는 불법 사금융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네, 중금리 대출을 둘러싼 금융당국과 저축은행 업계의 엇박자에 대해 이하라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금융그룹은 서울 중구 소재 명동사옥에서 직장 어린이집 건립을 위한 명동 하나금융 어린이집 착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직장 어린이집 건립은 2020년까지 전국에 총 100개의 직장 및 국공립 어린이집을 만드는 하나금융의 사회공헌 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앞서 하나금융은 이달 초 세종시와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 협약도 맺은 바 있습니다. 한편 이번 착공식에서는 그룹 계열사 대표와 직원이 휴머니티 기반의 사람 중심 기업 문화를 선도하겠다는 선언 행사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은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그룹 전 계열사가 협력하는 모습이 모범 사례가 돼 사람 중심의 상생 문화가 우리 사회에 널리 확산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연금 수령 날짜가 지나도 찾아가지 않은 연금저축액이 4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연금저축 계좌 수는 672만 8천 개, 적립금은 총 121조 8천억 원입니다. 이 중 72만 3천 개, 15조 6천억 원은 연금 수령 개시일이 도래했습니다. 하지만 28만 2천 개 계좌의 4조 원어치 연금은 가입자가 찾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연금 수령일이 오면 가입자가 금융회사를 방문해 연금 수령 개시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가입한 연금저축의 연금 수령 개시일은 금감원 통합연금 포털이나 내 보험 찾아줌,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3천만 원 이상 뇌물을 받고 채용 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원은 이름과 나이 등 신상 정보가 공개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채용 비리 근절 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뇌물을 받고 채용 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 기준이 마련됐다는 점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채용 비리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뇌물 3천만 원 이상을 받아 특가법이 적용되면 신상이 공개됩니다. 공개 범위는 해당 임원의 성명, 나이, 주소, 직업과 소속, 공공기관 명칭 주소, 담당 사무 직위, 채용 비리 내용, 유죄 판결 확정 내용 등입니다. 신상 정보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 등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최저임금의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가 산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 최저임금의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올해 월 최저임금 157만 원을 기준으로 40만 원가량을 넘는 상여금과 10만 원가량을 초과하는 복리후생비가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예를 들어 상여금 50만 원과 복리후생비 20만 원을 받는 노동자의 임금 수준은 각기 종전보다 10만 원씩 추가돼 177만 원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내년부터 적용됩니다.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해 약 5,816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미국 법원 배심원단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담금 여파로 강남권 아파트값 하락폭이 확대됐습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이번 주 송파구, 서초구의 아파트값이 하락했고 강남구는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을 이용해 본인 확인을 하고 커플을 매칭하는 데이팅 애플리케이션 MVP가 연내 출시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3명 이상은 나이가 들어서도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이 중 대부분은 생계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생경제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